동기부여를 풀어보는 잠재표 분석. 오늘은 최근 좋은 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가방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87년 12월에 설립이 되어서 업력이 아주 오래된 회사이고요. 2016년 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는 홍재성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60.46%로 아주 안정적인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핸드백 제조를 위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진통상을 작년 8월에 인수를 했는데 약진통상의 계열들의 제조회사들이 각 동남아 지역들에 현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거의 100% 지분을 소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은 JS 코퍼레이션이 현재 하고 있는 핸드백을 OEM, ODM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약진통상 계열이 하고 있는 주로 니트류의 의류를 현재 ODM, OEM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처를 보시면 핸드백 부분 같은 경우는 코치와 게스, 마이클 코어스 등이 있고요. 작년부터 코치와 그리고 캘빈 클라인 같은 경우가 또 새로운 매출처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갭과 그리고 AEO, 월마트 등이 있고 이 세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갭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핸드백 생산 시장에서 핸드백 부분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핸드백 OEM 제조업체 중에 시장 점유율 3.11%, 국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만 기준을 한 것이고요. 자, 시몬드가 1위고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3.11%입니다. 이 국내 비중을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상당히 많은 제조회사들이 있어서 전 세계 점유율을 나타내기는 사실상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핸드백이 24.9%, 그리고 의류가 75.1%입니다. 그리고 내수와 수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대부분 수출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부분은 제품과 상품 이렇게 또 의류도 제품과 상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당 반기 중 영업손익을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드백 부분 같은 경우가 1069억 매출에 한 45억 정도 이익으로 4.2%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의류 제조 부분이 3227억의 매출에 169억의 영업이익 정도를 나타내서 5.2%의 현재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류 부분이 약진통상 계열의 매출과 이익인데요. 약진통상의 인수 당시에 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인수를 할 때에 비해서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을 있고, 이것도 반기이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온기로 하면 상당히 이익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진통상은 2020년 8월에 인수를 할 때 인수 금액이 100% 인수가 143억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반기 영업이익만 168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싼 가격에 또 인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상장 전후부터의 한 6년간의 재무제표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약진통상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매출액이 출렁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작년 8월 25일에 약진통상과 약진통상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한 단계 점프를 하고, 그리고 올 3분기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294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49억으로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면 매출의 출렁임이 좀 있다가 약진통상을 인수한 뒤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저가 약진통상의 매출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1815%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진통상을 상당히 인수를 잘했고 또 싼 가격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GPM을 한번 보시면 GPM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5%대에서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판관비율은 별로 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약진통상 인수 이후에 판관비율이 한 단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진통상 인수가 고정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G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이니까 OPM은 또 꾸준히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증가를 했고 8.5%, 올 3분기에 8.5%를 나타내고 있고,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움직여서 올 3분기에 6.3%,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 같은 경우도 한때 15%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져서 2분기에 6.6%
12%인데 3분기 실적이 제대로 발표가 되면 한 12, 3% 정도까지 ROE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주주자본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ROE를 두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수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ROE가 매출액 수익률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약진통상 인수 이후에는 이것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진통상이 부채가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150%까지 100%에서 150%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ROE가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 ROE가 한 10%를 넘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약진통상 인수 전에는 거의 자산과 자본, 부채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회사의 이익률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배당으로 자본이 또 많이 나간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꾸준히 떨어지면 회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시가총액이 떨어졌다가 약진통상 이후에 약진통상의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서 10월 28일 기준으로는 3,481억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약진통상이 합류가 되면서 부채와 그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 수준에 대한 시가총액의 수준인데요. 자, PBR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PBR이 떨어졌다가 한 0.6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1.7까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PER 같은 경우도 꾸준히 떨어졌다가 그래도 한 2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가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같은 경우가 반영이 되면서 현재 13.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PER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정도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사가 영업현금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캐펙스가 어느 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PFCR은 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 자산 회전율수가 많이 증가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채와 재고로 떨어버린다거나 그리고 충당금을 쌓아서 실적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44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대기업들의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출의 과대 예상이나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수 같은 경우도 96일 정도로 제조와 수출을 하는 회사치고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표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진통상을 인수를 하면서 전체 금액은 좀 증가를 한 것을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영업 현금 흐름이 한 2018년 이후로는 사실은 좀 좋게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IPO와 여러 가지를 한 그 금액으로 금융상품을 투자를 했다가 영업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이것을 팔아서 또 회사의 운영 자금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진통상 인수 후에 약진통상을 인수하기 위한 단기 차익금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진통상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약간 영업현금 흐름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가 나와 있지만 사모 12가 발행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이 영업현금 흐름이 3분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서 회사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모 12를 발행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또 사모 12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출렁임이 있고요. 최근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IPO로 들어온 자금, 그리고 차입금으로 들어온 자금, 이런 것들로 회사의 현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캐펙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꾸준히 1년에 한 80억, 100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프리캐시플로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것을 다 걷어들인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한번 계속 실적을 추적하면서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좋은 점은 배당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거의 100% 가까이 77%,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배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자체가 4%, 6%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연말 기준의 배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차입금을 동원하면서까지 작년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 배당은 유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약진통상을
인수하고 난 뒤에 이 의류 부분의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핸드백 부분도 꾸준히 요즘은 실적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 현재 리오프닝과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좋아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의류업계의 OEM, ODM 판매 이런 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JS 코퍼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